자, 그러면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학교 3학년 과학 감각기관 마지막 파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역시 이렇게 아이쿠. 자, 자극과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자극과 반응에서는 자극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기관 총 세 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을 나오기까지 신경계. 자, 그리고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 이 전체 내용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기관에 대한 거는 첫 번째 먼저 뭐에 대해서 배웠다? 눈.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것은 코가 아니라 귀다. 그지? 이번 시간에 할게. 거시기. 쭈중. 코고. 자, 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눈하고 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얘는 그 구조와 기능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림으로 전부 다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눈 한 번만 복습할게. 자, 수정체다라고 하는 거지.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수정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 요거 뭐라고 하지? 선모체였어. 수정체, 그 다음에 안쪽 막을 망막, 자, 좀 시커멓게 해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그렇지, 맥락막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마지막에 보호하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했다? 공막이다 라고 얘기했지? 자,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달라진 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 각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 홍채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가운데 뚫린 구멍이 동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시각이 성립할 때는 빛이 들어와서 동공을 통해, 각막을 지나서 동공을 통해 들어와서 수정체에서 굴절해서 여기 망막에 상이 맺히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망막에는 뭐가 있다? 시각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각세포의 정보가 시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그대로 대뇌로 간다 라고 하는 거였어. 그지? 자, 이렇게 상이 선명하게 맺히는 데를 망막의 부분에서 뭐라고 한다?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비교해서 안 보이는 거지.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길로서 맹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눈에서는 중요한 게 조절작용이다 라고 얘기했지. 여기는 홍채하고요. 선모체에 조절작용이 있는데 홍채 같은 경우는 명암 조절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선모체 같은 경우에는 원근 조절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자, 그리고 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보면, 자, 귀는요. 귓바퀴를 통해서 귓구멍으로 들어가서 외이도를 통해 고막을 진동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인 여기 있는 귓속뼈가 있고, 자, 실제 이 고막의 진동은 귓속뼈에서 증폭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 달팽이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청각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이 되는데, 귀에서는 청각과 상관없는 기관이 있더라. 그게 바로 여기는 반고리관, 전정기관. 자, 이거는 반고리관이고 여기 요 부분이 뭐다? 전정기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빠져나간 이게 뭐야? 그렇지. 귀인두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 평형감각이랑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귀인두관 같은 경우에는 귀의 압력 조절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역시 청각의 성립 경로는 들어온 소리가 쭉 고막을 진동시키고 귀속뼈를 지나 달팽이관. 자, 달팽이관에 뭐가 있어? 청각 세포가 존재를 하지. 그 다음에 청각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간다라고 하는 거였어. 됐지? 자, 이제 나머지 세 개를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중요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오늘 할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냐? 코, 혀, 피부가 다 들어갑니다. 자, 일단 먼저 코라고 하는 것은 후각을 담당을 하지. 자, 우리가 어떤 거에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역시 자극원이 중요해. 뭘 자극으로 얘가 받아들이는 거야? 코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바로 자극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역시 얘도 후각을 담당하는 후각세포가 있는 곳이 중요하겠지, 그지? 다행히 코는요, 자, 코를 많이 이렇게 그리진 않겠지. 자, 콧구멍이 있고, 자, 니네 알 거야. 여기 코뼈도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코의 부분에서 요 윗부분, 뼈가 있는 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각 상피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어디 상, 윗상, 위에 있는 부분이야. 여기에 바로 뭐가 존재를 하는 거냐? 바로 후각을 담당하는 후각 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 팔 때 위로 파지 마. 물론 그런 경우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서 자, 여기서는 위치를 알아주면 돼. 어디에 있다? 후각 상피 어느 쪽에 위쪽에 있고 여기 후각 세포가 있고 당연히 이 정보는 후각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대뇌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괜찮니? 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예민해. 그치?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차리지. 자, 그러나 또 가장 빨리 피로해져. 그래서 쉽게 피로해진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야. 그래서 일정 냄새를 오래 맡고 있다 보면 그 냄새의 자극을 잘 못 알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후각 끝 충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맛이에요. 자, 맛은 어디에서 감지를 하냐면 혀에서 감지를 해. 우리가 보통 미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혀를 보면 혀에 이렇게 돌기들이 이렇게 뚜들뚜들 이렇게 나와 있어. 좀 징그럽기는 해. 그지? 자, 이 돌기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유두라고 얘기를 해. 이 돌기 하나하나를. 자, 그런데 그 유두의 옆면을 실제 안에 쪽, 안에 단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안에는 바로 요렇게 마치 꽃봉오리처럼 생긴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를 바로 맛봉오리라고 얘기를 해. 참 이름이. 알겠지? 자, 이거는 이게 유두, 요 위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돌기로 보이는 거고, 옆면이야. 자, 맛봉오리가 있어. 자, 이 맛봉오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맛을 담당하는 맛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럼 또 간단하지. 어떻게? 맛이 여기 있는 맛세포에서 담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 미각,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대뇌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맛이라고 느끼는 거는 기본적인 5가지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이다 라고 하는 맛을 우리는 기본 맛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매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자, 매운맛은요, 맛이 아니에요. 실제 매운 거는 혀를 아프게, 그러니까 우리 얼얼해지잖아. 그래서 매운 거는 통각에 들어가. 통각은 이제 피부 감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혀에서 느끼는 5가지 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그리고 혀에는 유두가 있고 돌기, 그 유두의 옆 안으로 보면 맛봉오리가 있고 그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부 감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피부 감각은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통, 밥, 촉, 땡, 온이야. 근데 이 순서를 외워야 돼. 자, 통, 앞, 촉, 냉, 따라하면 돼. 통, 앞, 촉, 냉, 이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야? 맞는 게 제일 싫지. 왜? 우리 몸에는 통점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내 몸에 존재하는 첫 번째 감각점의 수는 자, 누가 제일 많다? 통점이 제일 많다. 자, 그럼 감각점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써주는데 그 실험을 설명해 줄게. 두 번째, 자, 몸의 부위에 따라 자, 감각점의 분포가 달라요. 자, 이것도 니네 다 아는 내용이야. 왜 아는 내용이지? 자, 어디를 때린대. 자, 그러면은 아픈 데가 있지. 똑같은 강도로 때리더라도 굳이 이곳은 안 맞고 싶어. 차라리 나의 등을 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자, 왜? 분포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둔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실험이 있어요. 자, 이쑤시개 2개를 가지고 2개를 한 곳에다가 동시에 이렇게 찍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쑤시개를 벌려. 그래서 얘를 하나씩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얘는 두고 이렇게 이동했어. 그랬을 때 2개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감각점 1과 감각점 2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애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의 어떤 부위는
똑같이 실험하는데 이만큼만 움직여도 두 개로 인지가 돼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감각점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얘기는 얘가 수가 더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많다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더 많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고. 얘는 널널하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 얘는 더 둔하고 수가 많은 얘분들이 훨씬 더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몸의 부위에 따라서 감각점의 분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입술 같은 게 굉장히 예민하죠? 특별히 몸의 부위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건 어떤 거냐? 배 아파 얘기하지. 그 얘기는 내장기관에도 감각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배가 아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점이 제일 수가 많아서 가장 예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요 실험은 보통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고 앞으로 살짝 다시 돌아가면 우리 감기를 걸려요. 코감기 걸리면 맛 잘 모르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후각과 미각은 같이 작용을 해서 실제 맛을 느껴. 그래서 순수하게 맛을 느끼는 게 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후각과 같이 작용을 해서 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감각은 피부 감각 자체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면 냉점과 온점이야. 나 냉점과 온점은요, 차가운 거 따뜻한 걸 인지하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거야. 즉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40도짜리 물에 두고 이건 20도짜리 물을 담거나 이 상태에서 얘네를 동시에 30도짜리 물로 옮기는 거지. 자, 그러면 1번과 2번 손이 다르게 인지하는 거야. 1번 손은 40도에서 30도가 됐기 때문에 뭐라 하겠어? 차갑다라고 인지를 할 거고 2번 손은 따뜻하다라고 얘기하겠지. 왜?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적으로 인지하면 우리 몸은 온도계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따라서 요까지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까지 하는 것으로서 우리 감각기관이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신경계에 대한 거 해보도록 할게요.